네, 반갑습니다. 5주 차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요. 어떤 느낌이신지 진짜 궁금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수강자 입장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빨리 간 느낌인지, 지루한 느낌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걸 잘 느껴야지, 이게 수업을 잘 진행을 할 텐데, 그죠? 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강자로 있을 때는, 저 작업은 너무 지루한데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진행자가 되니까 그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졌어요. 모든 게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알려드려야 되고 아주 작은 건데 이제 저는 그게 직업인이다 보니 요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크고 작은 걸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완전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려주세요 하시면 그냥 뭐 자주 일어나는 일 수준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자주 일어나고 좀 많이 접하게 되면 이제 이게 중요한가 싶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듯 일반인이었을 때 이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을 건너서 일반인 모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케이스를 이제 클리니컬하게 받고 슈퍼비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케이스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심리치료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그 접하게 된 계기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통계적으로 높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또 저희 가치관하고 좀 안 맞으니까 하나의 케이스라도 좀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되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요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의응답이 가장 편한 시점이 됐어요. 그냥 질문하시는 거 다 답해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고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골라서 사주 과정으로 했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었지요. 너무 짧은 기간에 다 알려드려야 돼서 좀 바삐 움직이셨는데 지금 6주 과정 했는데 6주 과정 너무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6주 과정으로 다 소화가 어렵다. 어, 힘들다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나서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신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10주, 12주 과정입니다. 12주 과정이 제일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한 계절 동안은 그 자세를 몸에 좀 익혀놔야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도 좀 자동적으로 잘 굴러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교육적으로 자꾸 이렇게 받기만 하면 좀 깊이도 없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할까 생각해보는. 우리 전문 그 직업인들이 훈련받는 과정으로 좀 받으시면 이게 길지만 이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들이 이런 심리 치료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거, 짧은 기간에 익히는 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같은 직업인들이 1년, 2년 동안 계속 수련받는 게 사실 쉬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도 하면서 느꼈지만 적어도 8주 과정이 제일 좋겠다. 8주를 하면 나에 대해서 나의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배울 걸 좀 선택하기에 정말 쉬울 거고 깨닫고 나면 이제 변하는 건 좀 쉽거든요. 근데 깨닫는 게 없이 이해가 되는 것도 없고 설득이 되는 것도 없이 혹은 아주 얕게 과학적 지식으로 설득이 되고 나서 행동을 이어가려면 좀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재수강하실 때는 아마 8주 이상으로 잡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길어져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8주 동안은 계속 여기에 또 시간을 쓰셔야 되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짧게 하고 몇 가지를 선택하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주 과정을 유지한다면 6주 과정에 있는 것들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 코칭으로 넘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제 입장에서 아주 편하죠. 아주 편하고 근데 그걸 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게 시간과 금전적 자원과 모든 걸 좀 아끼는 식으로 해서 8주로 다 좀 집어넣고
이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좀 많이 달려오셨어요. 4주 동안. 4주 동안 굉장히 많이 달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동안 어땠는지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 거고요. 카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음악을 하나 듣기로 했는데 저번 주에 이어져서 오늘 들을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타임 했습니다. 그죠? 오늘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한 가정에서 보내주신 그 비디오 제가 한번 같이 보고 코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아직 저한테 답변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 한 반 정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일요일 저녁부터 열심히 보내주셔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해피타임 하는데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몸놀이로 하는 게 사실은 안정애착으로는 몸놀이가 가장 쉽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유대감, 애착은 몸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필요한 시기이고 가장 빠릅니다. 자, 그런데 저번 주에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을 위해서 몸과 함께 인지, 두뇌 발달까지도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대화를 하면서 연결되는 방법. 사실은 이걸 배우는 과정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면서 대화하는 방식. 아이 주도 놀이를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이 생후 첫날부터도 계속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후 첫날부터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아이가 말을 못하면 내가 대신한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녹화본 받으신 분들은 아무 말 대잔치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고요. 생후 1년이 지났어도 아무 말 대잔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말을 좀 한다. 3단어, 4단어 이상으로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건 그만하시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해피타임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해주기로 했어요. 그죠? 매일매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내가 진짜 거하게 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매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15분입니다. 겨우 15분. 겨우 15분인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15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하던 놀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편을 좀 먹으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15분 놀아주는 게 이렇게 지루한데 쟤는 혼자 놀 때 지루했을 수도 있겠다. 방식은 다르지만 얘도 지루함을 느끼고 있고 나도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 언제나 내 아이와는 같은 편을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기의 가장 첫 애착 대상자랑 관계가 좋아지면 앞으로 타인과의 관계도 수월하게 넘어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좀 수월해집니다. 지금 이 모든 이미지를 이 첫 애착 대상자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나 좋은 건 이 아이와 대치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애착은 그게 핵심이에요. 대치되지 않겠다. 그래서 같은 편을 언제나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쟤도 느끼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피타임 우리가 해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번 주에 들으려고 했던 음악 오늘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뭘 들을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한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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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겁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돌고 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적 씨가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요거를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드는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 진짜 이적 씨가 만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요걸 만들었는데 참 그림이 이 비주얼이 주는 이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는데 제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해피타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엄마 아빠랑 노는 거. 제가 아이 둘이 있으면 따로따로 해피타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주말에 제발 다 같이 4명이 놀러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건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드셔야 되는 사건은요. 너무도 많은 심리치료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걸 제안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애착이 형성이 안 돼서 이 애착 트라우마도 그렇고
나의 애착 대상자랑 1대1로 나의 모든 것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지금 애가 둘이 되고 어른이 둘이 되면 이거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엄마랑 아들, 아빠랑 딸 토요일에 2시간씩 1대1 데이트. 다음엔 바꿔서 첫째랑 둘째 뭐 어른이랑 남들 이렇게 바꿔서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따로따로 데이트를 좀 하고 오셔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혼자서 애 둘을 키운다. 그럼 따로따로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집에 있을 때 반드시 따로따로 10분씩 10분씩 만나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규칙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막 언니랑 놀 때, 누나랑 놀 때, 오빠랑 놀 때 막 끼어들어요. 그죠? 근데 끼어드는 마음도 이해해 주고 규칙으로 민타임도 밀어내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언해피 타임이 할 겁니다. 공감하고 나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육만 하시면 안 돼요. 공감하고 나서 교육하는 거. 언해피 타임을 받을 건데 지금 한번 먼저 들어보셨어요. 이 아이가 감정을 드러낼 때 너 놀고 싶은 거 알아? 얘기하시고 근데 지금은 오빠랑 노는 시간.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너랑 노는 시간도 할 거야. 기다리면 너랑도 노는 시간이 온다. 기다리면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요. 지금 배우는 중이니까요. 지금 배우는 중이니까 지금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입에 안 익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00번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하시면 한 계절 지나면 이제 그냥 이제 뭐 술술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놀아주기를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그 시간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놀아주면 아이들은 엄청 슬픈 세상에 살겠죠.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음악을 틀고 한번 볼게요. 해피타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라고 제가 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 보이시죠? 애니메이션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음, 되게 슬프죠.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뭐, 이 가사가, 어,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얘기다. 뭐, 추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적 씨가 나와서 강아지가 유기되는 걸 보고, 그때 느낌으로 만든 노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제 이 바로 뒤에 이 학원 포트폴리오 만든 이 친구가 그 길거리에 버리는 유기견에 대한 이 뉴스 기사랑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짜집기를 해놨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감정을 울컥하게 만드는 거라 이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궁금하시면 이 노래 링크를 드릴게요. 엄청 슬퍼요. 찾길에 막 개가 벌어져 있는데 개가 막 차 쫓아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자, 어떠셨나요? 기분이? 음, 노래가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또 참 기분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해피타임을 기다리는 아이들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 되셨어요. 우리는 다 어른이 됐는데 우리 중에 아직도 부모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옛날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지금도 부모님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옛날에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옛날에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내가 느꼈던 지금 이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음악이 주는 치유적인 효과잖아요. 노래 가사가 주는 효과이고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유는 바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은 무조건 감정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성찰이에요. 깨달음의 뭐 말들이 떠오르는 건 그건 성찰이 아니고요. 계속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게 성찰입니다. 나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 나는 왜 아이하고 노는데 자꾸 노는 시간을 미룰까? 나는 무엇 때문에 아이랑 노는 게 지루할까? 나는 아이랑 노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재밌을까? 뭐가 재밌었을까? 질문하는 자세를 계속 가지는 게 성찰이에요. 성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질문이 있어서 성찰을 하는 거지 질문이 없으면 성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질문하는 게 시작이에요. 자, 질문을 하시고 나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고요. 답을 찾고 나면 어제와는 달라야 돼요. 어제와 다르지 않을 거면 질문을 던지고 성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음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정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대로 흘려보내시면 음악을 들은 시간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 음악, 내 감정, 해피타임을 기다리는 아이들, 나도 여전히, 나도 그랬던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랑 해피타임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타임 많이 많이 하셔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혹시 아직도 나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내 아이에게는 똑같은 삶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하시고 좀 달라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공유를 할게요. 네, 지금 감정이 조금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신 분들은 또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요. 후후 호흡하시면서 가슴을 톡톡톡 천천히 호흡 속도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꼭 말로서만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써 몸의 감각으로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톡 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켜신 분들 손가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 오늘 목표는요. 5주차, 6주차 이 전 과정을 할 건데요. 네, 이 중에 중간에 어딘가에서 멈출 겁니다. 오늘 활동을 몇 개를 할지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시연을 제가 할 수도 있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자, 해피타임 이제 점검을 좀 할게요. 오늘 영상 하나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신 것 중에서 한 분의 영상을 좀 따라서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 제가 드리는 피드백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해피타임의 마지막으로 예전에 사주과정 할 때는 뭐 따로 무료 1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끝에 아주 간단히 했던 건데 이 칭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심리치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일이라 이렇게 그냥 곁다리식으로 하나 넣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소구별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저는. 요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서 완전 큰일입니다. 자, 칭찬의 기술에 대한 책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최근 연구들로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은 게 옛날에는 긍정적인 사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막 많이 해소라 했는데 거기에 폐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는 최근의 것으로 계속 잘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의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독이 될 때가 있고 이게 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언제 약이 되고 언제 독이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셔서 오늘 칭찬하는 건 연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해피타임을 뒤로 미루더라도. 그래서 칭찬한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과정인 언해피타임. 언해피타임하고 양육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해피타임을 언제 할 건지 뭘 할 건지, 왜 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언해피타임에 담아내는 우리의 역할 기능 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 언해피타임에 공감 대화하는 거. 어떻게 언해피타임을 정서 조절로 내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민타임, 해피타임, 언해피타임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게 바로 언해피타임입니다. 그래서 민타임도 가볍게 하셔야 되고 해피타임도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해피타임 때 에너지를 모아서 집중하지 않으시면 이제 둘이 싸우거나 혹은 아이는 그냥 울고 말았는데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아이 우는 소리에 내가 거울뉴런이 돼서 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 말 사건이 난리 폭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 하시기 전에 준비하실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하실 때 어떻게 이어가셔야 되는지 심리치료적인 행위를 배우실 거예요. 우리가 심리치료적으로 놀아주는 거 해피타임 배웠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그냥 노셔야 됩니다. 그냥 엄마 주도 어른 주도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냥 하하호호 그런 해피타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해피타임에도 심리치료적으로 언해피타임 하는 거 배우실 건데 공감 대화 한 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실에서 하는 전 과정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무엇을 차단해서 무엇을 풀어줄 것인가 이것 과정만 빠져있을 뿐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6주차 과정에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해피타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리고 해피타임 하면서 이거 좀 잘 익숙하지 않다 뭐 이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비디오 보내주시고 나서 제가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해피타임 하셨는데 어떤지. 오늘은 요 해피타임 한 가지 예를 하나 좀 보고요. 음. 화면에 아이 엄마랑 보이시나요? 네네네. 자, 한 경우 볼 건데요. 지금 저번에 공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말 좀 시작한 아이였죠. 그죠? 2세 전의 아이. 재홍님, 다운님네 아이 경우 잘 봤고 그다음 말 잘하는 5세 이상의 아이 정희님네 아이도 잘 봤어요. 지금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감사하게도 받았습니다. 6개월 되는 아이는 도대체 아이주도 놀이를 어떻게 하는가 그 경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박예슬님 댁인데요. 네, 지금 와 계시죠? 화면도 켜 계시고 6개월 된 아이입니다. 6개월 된 아이랑 아이주도 놀이를 하는데 포인트를 참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놀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영상이 5분짜리예요. 5분짜리고 마무리는 몸놀이로 또 5분짜리.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요 정도만 딱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소리가 엄마, 들릴까요? 여기 소담이 얼굴 나오지? 우리 지금부터 5분 해피타임 할 건데 어떻게 해피타임 하는지 오늘 찍으면서 놀아보자. 소담이랑 엄마랑 같이 카메라에 나오는 거야? 우리 5분 해피타임 해요. 음, 어이구. 자,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번에 보여드리면 너무 잘 노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중간중간 피드백 넣겠습니다. 지금 아이 존중하는 거 시작 아주 잘하셨죠, 그죠? 이때 낑낑대는 애들이 있어요. 낑낑대면 낑낑대는 거 옹알이는 무조건 반응해 주세요. 이거 힘들어? 그래 하면서 하시던 말씀 멈추시고 아이한테 반응 먼저 해주시고 아이의 감정이나 행동을 먼저 존중해서 반응해 주시고 나서 하시던 말씀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잘 해주셨어요. 얘기해 주시고 아이랑 놀아보자 하셨어요. 엄마 몸 위에 올라섰어. 엄마 몸 위에 올라섰어. 아이 행동. 그대로 그냥 생중계 하신 거예요. 그죠? 꼬맹이가 뭘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생중계 해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옹알이 소리도 안 내고 근데 뭘 생중계하죠? 그럴 때는 엄마랑 아이랑 있으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있잖아요. 엄마의 행동, 자기 행동을 생중계해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 보고 있지, 너도 나 보고 있네. 이거 생중계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단계 밖으로 나와서 관찰자 모드가 돼 보시는 건 마인드풀니스 과정에서도 꽤나 열심히 연습하는 거죠. 관찰자 모드로 내가 나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것. 음, 엄마가 눈을 계속 보고 계시죠. 어디를 그죠? 보고 있나? 엄마 얼굴을 봤어. 어디를 보고 있나? 엄마 얼굴을 봤어.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죠? 자신의 마음을 생중계해 주시는 겁니다. 상대 아이가 얘기하면 상대 아이, 그 아이의 말만 생중계하시면 그게 수용이고 그게 존중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아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걸로 계속 아무 말 대잔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아무 말 대잔치니까 아이 얼굴 보면서 아이 행동으로 생중계해 주셔도 되고요. 아무 말 대잔치는요. 어제 엄마가 아빠랑 빵집에 갔는데 있잖아.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도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이오오 너도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 오, 엄마 옷에 오늘 무늬가 있지. 오, 엄마가 이거 보세요. 엄마 옷에 오늘 무늬가 있지. 이건 뭐예요? 아이 눈이 어디에 갔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이의 눈에 엄마의 눈과 귀가 꽂혀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아이 시선에 엄마가 집중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스카프를 했네? 스카프 만졌어? 엄마 옷을 만졌어? 음, 어디가 아이가 옹알이 하는데 엄마가 옹알이 따라 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하니까 엄마가 옹알이는 무조건 따라해 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옹알이를 무조건 따라해 주세요. 이요 이요 하면 이요 이요. 왜냐면 자기 소리를 인식시켜 주는 건 나중에 아이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져요. 그래서 이 하면 이 하고 나서 그때 엄마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좋은 거냐면 생후 첫 1년 전에 이것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심리치료적으로 볼 때는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언어의 어휘를 늘리는 거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1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이나 대화를 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시고 나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그 대화가 엄마와 아빠의 상상력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 옹알이가 바뀝니다. 이어 아어 이래요. 그럼 또 이어 아어 또 내 말에 호응해 줬구나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 너는 그걸 좋아한다고?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2기였나 3기였나 그때 제가 CNN TV에 아주 유명해진 그 아빠, 흑인 아버님이 이제 초대돼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분이 유튜브로 뭘 올렸냐면 완전 꼬맹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너무 재밌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애는 말도 못 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바이럴 돼 가지고 CNN TV까지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걸 심리치료사들 슈퍼비전에서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근데 CNN TV에서는 심리치료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너무, 너무 멋진 모습이었고 이런 걸로만 얘기했는데 심리치료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장면이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의미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라톤 하듯이 감정을 섞지 않으면 아이는 말을 듣지만 말은 지루해지기만 하고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재미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사건이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게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그 좋은 양육 기술이 있더라도 엄마가 에너지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자, 계속 한번 이 두 모녀의 대화를 한번 보지요. 불편한가? 다시 안아줄까? 이렇게. 카메라가 궁금해? 아이고, 하품도 따라 하시죠. 아이한테 자고 눈과 귀가 일어나서 계속 가 아직 계신 잠 거예요. 기운이 좀 남았나 봐. 팔을 흔들어. 팔을 흔들어? 카메라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가볼까? 카메라 보고 싶은 욕구가 느껴진다? 내가 한번 해줄까? 네, 아이가 싫었어도 좋았을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카메라 보고 싶었던 건 아닌데요라고 해도 카메라 보고 싶어서 엄마가 한번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좋은 거냐면 엄마는 지금 내가 카메라를 보고 싶다고 느끼는구나. 근데 우리 엄마는 느끼고 나면 그걸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랑 마음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본인의 해석으로 마음대로 해석했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을 연결해 주는 거. 이걸 아이가 보고 들으면 아, 되게 수용받는다는 느낌이 있고 우리 엄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더 보고 싶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죠? 응? 여기 옆에 모빌이 있네? 밤비 안녕. 모빌을 만지는 걸 알아서 모빌로 넘어갑니다. 엄마가 핸드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모빌로 넘어가는 게 보여서 그냥 모빌로 넘어가는 아이 주도를 계속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밤비를 만졌어? 우와, 밤비 잡았다. 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위험해. 이게 앞으로 넘어지면 우리 다쳐. 안전에 대해서 바로 개입하시는 거 보이시죠?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위험해. 이게 앞으로 넘어져서 쓰러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살짝 잡는 건데. 그런데 뭐가 된다? 살짝 잡는 건 돼라고 얘기해 주죠.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위험해서 안 돼. 안 되는 이유에 안전과 존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살짝 당기면 돼. 이 아이가 알아듣나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해 주시면 이 아이는 안전이라는 말, 위험이라는 말도 들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휘가 살아있는 어휘를 들어요. 살짝 당기다, 세게 당기다, 위험하다, 쓰러진다 이런 어휘들을 계속 배우는 거라서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 해 주시면 책을 따로 읽힐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책을 읽히는 이유는 텍스트 활자하고 이 아이가 관계를 잘 맺게 하고 싶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스토리를 듣고 어휘를 익히고 그다음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기분이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주시는 게 숙제처럼 돼 버리면 오늘 좀 이따가 칭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책을 읽는 행위랑 좋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요. 이제부터 고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즐겁게 읽을 수 없다면 책을 안 읽으셔야 돼요. 책이랑 원수지간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개입하셨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까지도 요 6개월 아이에게도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좀 도와줄게. 살짝 잡는 건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살짝 잡으면 돼 뒤에 있는 게 뭐죠? 엄마가 도와줄게. 살짝 잡는 거 도와줄게. 자, 우리가 언해피 타임 때 뭘 할 거냐면요. 네가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얘기할 거예요. 감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수용하는데 울고 싶으면 울어라. 그런데 안전하게 울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은 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된다까지.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아이들은 억울한 때가 있어요. 뭘 이렇게 지침만 많아. 근데 어른이 뭘 해야 되냐면 근데 그걸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까지 가야 돼. 그리고 도와주는 것까지 가셔야 이 아이가 모든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만 남기고 스스로 해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이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살짝 잡는 거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애한테 뭐라고 하죠? 정리 잘 해라. 정리하는 거 너의 책임이니까 정리는 해놔야 된다. 근데 정리하는 거 어려우면 엄마한테 물어는 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는 줄 수 있어. 요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두 번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와, 흔들흔들하네? 손으로 툭 쳤어? 우와, 우와, 빙글 돌았어. 흔들흔들하네, 빙글빙글 돌았네, 이런 의성어, 의태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동화책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령대별로. 우와, 우와. 왜냐면 이게 옹알이 소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옹알이 소리는 다 의성어, 의태어예요. 쭈쭈, 빠빠, 삐부, 삐부, 야옹아,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또르르르, 쿵짝쿵짝 이런 소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데 딸랑 소리도 났네? 밤비 안녕. 소담이가 밤비를 만져요. 오, 너무 동화책처럼 세게 읽어주시죠? 잡아당기면 위험해. 앞으로 떨어지면 넘어져서 다쳐. 한 번 더 아이가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또 개입해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나와야 돼요. 분위기를 깨더라도 안전과 존중에 있어서는 언제나 개입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살살 만지는 건데. 엄마 도와줄게. 엄마 도와줄게 하시면서 뭘 할 수도 있을까요? 손을 떼는 것도 하겠죠. 근데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장난감 손을 떼게 도와주면 괜찮은데 엄마 도와줄게 말이 없이 아이 손으로 장난감을 떼면 너 그러지 마라. 나쁜 행동 하지 마. 그냥 가지고 놀지 말란 말이야. 라고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도와줄게 라고 손 떼는 거. 그게 벌칙이 아니구나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제대로 못하면 가지고 놀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앉아보자. 조금 감아 보겠습니다. 그래도 돼. 엄마가 아이가 만질 수 카메라 있게 몸을 위치를 조금 바꾸는 숙여 거 주시죠. 보고 그죠? 애가 손이 안 닿을 것 소담이의 같으니까. 놀이를 아이의 방해해주는 것 욕구를 계속 들어주세요. 같은데. 민감하게 파악하고 다시 앞으로 밤비 당겨. 만졌어. 음. 손을 모으고 밤비를 쳐다봤어. 이야, 발로 테이블을 밀었네. 발로 테이블을 밀었네. 음. 하니까 또 소리 반응 바로 하시는 거. 우리 이제 해피타임 30초 남았다. 30초 남았다고 공지. 아이코, 하품도 하고. 아직 잠이 덜 깼나? 이제 저기 매트도 보네.
주변을 두리번 했어. 아이, 모비를 잡아당기지 못해서 좀 아쉬워? 모비를 잡아당기지 못해서 좀 아쉬워? 예슬님은 그 감정 인지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되실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표현하는 것까지도. 그죠?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서 좀 더 하고 싶어. 요렇게까지만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인데 그래서 감정 단어까지 연결하시는 거. 모비를 못 잡아당겨서 아쉬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감정 교육의 핵심입니다. 어떤 행동이랑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까지 알려주는 거.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또 좋은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왼쪽을 봤을 때 매트를 봤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매트를 봤어라고 얘기하면 따로 책을 가지고 실사책을 가지고 단어랑 소리랑 연결쓰는 교육을 안 하셔도 되죠. 아이가 방금 봤던 거에 이름을 계속 말해주니까. 이게 언어 교육하고 전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본 걸 봤으니까 저거는 사과, 이거는 바나나. 그냥 다니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바나나랑 사과랑 가지고 오셔서 교육하시려고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30초 그래도 세게 남았는데. 잡아당기면 떨어져서 안 돼. 그리고 우리 해피타임도 이제 끝났다. 해피타임 끝.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엄마랑 노래 들으면서 박자 타기 하자. 어때? 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 엄마가 오늘의 추천곡을 틀어줄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몸놀이로 마칠 거야 하는데 그 연결을 어떻게 했냐면 아쉬우니까 몸놀이를 하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놀이하고 나서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는데 하는데 거기서 힌트가 뭐냐면 그러면 1분만 더 놀까? 이러면 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마 1분만 더 놀아요. 나는 1분 주고 나서 애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춤추고 놀아보자. 끝나지 않았네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이를 데리고 음악을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세요. 소담아, 우리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비발디의 봄 1악장 들어보자. 이거 들으면서 엄마랑 박자 타기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목욕할 거야. 자, 노래를 들어보자. 자, 노랫소리는 굉장히 큰 자극이에요, 아이들에게. 근데 자극이 심하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모든 변화나 모든 자극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지금 엄마가 안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새로운 자극을 이 아이가 혼자서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에 아이가 도움을 받아서 이 자극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집니다. 우리 재웅님이 이제 이 음악에 예수님의 음악을 같이 들으시면서 지금 또 인형으로 박자 타고 계시죠. 노래 들으면서 뭐를 보고 있어? 연습하시는 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엄마가 음악을 듣지 않으면 박자를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박자를 잘 타는 걸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엇박자를 타시면 수학적 감각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음악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할 때 잘하면 또 자신감도 붙고 하니까 미리 박자감을 좀 맞춰주는 건 좋죠. 근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음악이랑 예슬님의 몸 움직임이 저는 이게 참 합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금방 전에 조용했을 때 정말 조용히 아이를 뒤로 돌리셔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 보세요. 엄마가 음악을 듣지 않으면 이걸 못하죠.
또 다른 움직임 하시고 그죠? 아이가 참 지루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엄마랑 음악 듣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저 동작을 계속 하실까 지겨울 쯤에 행동을 자꾸 바꾸시더라고요. 보는 저도 지겨울 쯤에 바꿔주니까 어머 아이도 굉장히 지겨울 쯤 바꿔주고 너무 좋겠다. 또 경쾌해지니까 또 예수님도 이제 바닥에서 또 발꿈치가 떼지죠, 그죠? 조용하면 무릎만 바운스 하시다가 좀 음악이 세지면 이제 발바닥까지 떼십니다. 또 조용해지니까 또 무릎만 살짝 하시고. 네. 소리가 작아진다. 소리 작아진다. 커진다. 소리가 작아질 때 소리 작아진다. 얘기해주고 소리 커질 때 소리가 커질 거야. 얘기해주면 이게 뭔가요? 1초 전 브리핑이잖아요. 1초 전 미리 브리핑이잖아요. 아이가 자극에 민감해지는 걸 도와줄 수가 있죠. 미리 알고 계신 음악이라면. 커졌다. 저기 앉아 계신 아빠께서는 굉장히 흐뭇하셔야 돼요. 그죠? 아이를 이렇게 잘 다루다니. 내가 내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밖에서 이제 집중하셔서 이제 일하시는데 무아지경이 되셨어요. 여기 앞에 음악이 따님하고 끝났어요. 이제 음악 듣고 서로 연결되는데 엄마랑 춤 한 곡 잘 추었습니다. 이제 우리 카메라 끄고 목욕 준비하자. 아이고. 미리 브리핑 또 하셨죠. 이제 카메라 끄고 목욕 준비하자. 네,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하신 거예요. 자, 다음번 영상은 예슬님 댁의 남편분과 아이가 또 음악을 들고 추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재웅님은 재웅님 댁에는 CCTV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웅님은 도대체 하린이한테 뭘 하시나 우리는 심심할 때마다 틀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연습을 하고 계셔가지고. 자, 제가 이게 예수님 댁에서 괜찮다 하시면 6개월 아이는 이 영상을 제가 계속 좀 가지고 있어 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불편하실 수 있어서요. 다음번에 기수 때 또 6개월 되시는 부모님께 또 요청드리면 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6개월 아이가 다 1년 이하의 아이를 도대체 꼬맹이들을 깐나는 길을 도대체 아이 주던 놀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슬님 댁은요. 우리 아이가 범보 의자에 앉고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게 되면 아이 주던 놀이를 하나 영상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범보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월수대로 다 맞춰져 있고 이제 하나는 뭐가 되냐면 할인이네 그 재웅님하고 다운님이 성인 대 성인이 서로의 주도 놀이를 어떻게 해주나 이제 그 영상까지 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연령대의 영상을 다 확보한 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되면 이제 하도록 하고요. 영상 보셔서 좀 이해가 좀 더 되셨나요? 네. 말 안 통하는 아이랑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조각씩만 연습하시면 이게 다 퍼즐 맞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못하겠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보실 때마다 요 부분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피타임 하시는 거. 사실 해피타임, 민타임, 언해피타임 중에서 제가 하나만 가르쳐야 된다면 해피타임만 자꾸 가르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피타임을 더 좀 자세히 하는 거 배우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시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료 화면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피타임까지 한번 해보셨고 이제 우리가 언해피타임 앞두고 있는데 칭찬의 기술까지 한번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주도 놀이 6개월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인형을 과연 얼마나 자주 만나셨는지도 참 궁금해요.
인형, 본인의 인형을 얼마나 자주 만나셨는지. 자, 이걸 왜 계속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한테 해줄 것만 너무 생각하셔 가지고 번아웃 오고 '나를 잃어버렸다.' 생각이 들고 '나는 누가 케어해 주나.' 생각이 들고 또 심리치료적으로 어떤 일들도 있냐면 내가 아이를 너무 잘 케어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무의식적으로 내 아이의 나이대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무의식적으로 트리거가 됩니다. 촉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설마요 싶겠지만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단계에 요렇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괜찮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못했던 거 네가 해서 참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 들면 되는데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이 약간 우울로 가기 시작하고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깊어지고 깊어지면 아이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분의 인성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그 나이 때 있었던 감정이 촉발되면 그렇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하루 이러고 말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3번 4번 되면 아이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제 엄마는 밤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악순환을 걷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질투심이 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나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꾸 짠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도중에 나의 부모에게 화가 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아이에게 안정적인 건강한 형태의 양육이 이제 도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키울 때 슬픈 생각, 억울한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 10 번, 20번 길게 상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그냥 한번 운동 치료 가듯이 한 번 그냥 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2번 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 굳이 꼭 상담을 일 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때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친구분들에게 하시거나 남편에게 하시거나 나의 부모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거나 이래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느핏 타임에 배울 공감을 잘하는 친구면 괜찮은데 공감을 잘하지 않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 혹 때려갔다가 혹 2개를 달고 오는 격이 돼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를 훈련받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잘하는 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곳을 찾아서 들어주는 방식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방식대로 듣는 걸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까먹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다녀와서 기분이 별로다 이러면 그냥 이 상담사가 오늘 수련을 덜 받았나 보다. 오늘 잠깐 정신이 나가셨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지 상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상담사를 만나보시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상담사처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있죠. 맞장구 잘 치고. "야 너 힘들지?" "맞아, 맞아." "야 질투 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담료만큼의 밥을 사시면 됩니다. 밥을 사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 달라 하시면 돼요. 네, 들어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공으로 하시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주고받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줘. 고맙다 친구야." 그리고 밥 한 번 사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아요. 자 우리의 달랐던 사주 인형을 처음 만나 보신 분도 있고 인형을 아직도 끼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지셨나요? 우리 뭐 때문에 왔냐면 아이들의 행동을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변화를 주고 싶어서 왔는데 행동의 변화는 무조건 정서의 변화가 수반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4주 동안 좀 달라지셨죠? 안 하던 행동 자꾸 하셨죠? 하던 행동 멈추신 순간도 있으시죠?
자,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찰의 시간 드리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술을 배우셔서 100번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생각 한번 깊이 해서 대여섯 번 연습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달 동안 내게 일어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행동 변화는 제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행동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무엇 때문에, 어떤 정서의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된 건지 생각하셔서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은 행동의 변화를 왜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감정이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뭘 아는 사람이니까 해봤죠.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하셨나 봅니다. 혹은 어,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 있어서 그 행동을 해보셨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정서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행동은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서 이해가 되셔서 하셨나 봅니다. 맞나요? 자, 이 행동이 지속되는 건 여러분들의 정서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행동의 지속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아책에서 보고 하신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왜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했는가? 혹은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과의 수업에서 받는 정서적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자, 두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의 정서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 둘째는 여러분들이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이 낮은 거. 내가 뭘 해도 나는 언제나 감흥이 없습니다. 이런 분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뭐를 신뢰하셔서 한번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만약에 제가 신뢰롭지 않고 설명이 뭔가 애매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좀 많고 복잡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잘 찾아가시는 거 제가 완전 고맙게 생각해요. 뭔가 하는 말이 신뢰롭지도 않고 뭔가 저 말을 듣고 나면 이렇구나 고개도 안 끄덕여지고 그러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정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우선은 저는 여러분들께 안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잠이 와도 하셔야 됩니다. 잠을 쫓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너무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안전해야 되고요. 신뢰를 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맞구나.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 맞다는 신뢰는 엄마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가장 신뢰가 제일 잘 됩니다. 자, 제가 심리치료사입니다. 근데 저는 힘들 때마다 심리치료를 안 받아요? 이 일을 왜 하나요? 둘째, 제가 양육 습관 가르치는데 저희 아이한테 하지를 않아요. 왜 가르치나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서 내가 지금 이 행동들을 해보고 있나? 이 사람이 자꾸 나를 해보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계속하면 된다고 얘기해주고 나도 그랬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이 자세 이대로 여러분 아이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아이가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아이가 배우는 입장이다라는 걸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넌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넌 언제든 까먹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나한테도 적용하세요. 엄마도 너한테 안전 얘기 자꾸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엄마도 깜빡할 수 있네.
그러고 나서 아이랑 편을 먹으셔야 돼요. 아, 너도 그런데 나도 그렇네. 너랑 나랑 똑같다. 그러면 우리들의 유대감은 진해집니다. 친구가 되셔야 돼요. 같은 입장으로. 그리고 나도 배우는 중이야라는 말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계속 배우는 중이야. 엄마도 까먹거든. 이렇게 얘기하셔야 엄마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 와도 아이들도 그걸 가지고 책을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입버릇처럼 엄마도 아빠도 계속 까먹는다. 엄마도 아빠도 계속 배우는 중이다. 너도 그러면 된다. 우리는 둘 다 똑같네. 이 말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나도 배우는 중이다. 너도 배우는 중이다. 그래서 너 계속 배우는 거 격려하고 나도 계속 배우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입장이 되면 엄마는 저번에 그랬는데 왜 그래요? 이런 말로 발목 잡히지 않아요. 엄마 그랬어? 아이고, 야, 나도 배우는 중인데 나도 까먹는다. 너도 저번에 그거 까먹더니 우리 비슷하다, 그지? 우리 서로 좀 얘기 좀 해주자.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럼 계속 가르칠 수 있어요. 나도 똑같다는 거, 그죠? 나도 달쌤한테 가서 배운다. 너도 엄마인 나한테 좀 배우자.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채팅창에 조금 더 적어주세요. 아무도 안 적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민타임이랑 해피타임까지 배우셨는데 어떠셨는지 채팅창 말고 카톡창에다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채팅창 말고 카톡창에다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걸 계속 기록을 좀 보고 있을게요. 민타임하고 해피타임까지 끝내셨는데 지금 한 달 동안 달라진 변화,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유진님은 아이에게 일관되게 행동하고 싶어서 수업에 참여했는데 한 달 전보다는 일관성이 생긴 것 같다. 마음의 변화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태풍의 중심을 찾고 내 마음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스스로가 뿌듯해졌다. 이런 거 느끼셨다네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찰하고 하는 행위가 공감의 행위인데 공감을 본인이 본인에게 주고받는 행위를 하셔야 앞으로 행동에 힘이 날 거예요. 자꾸 우리 중고등학교 때 외워라. 그냥 자지 말고 공부해라. 그 방식으로 우리 너무 익숙한데 지금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4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네. 4주 동안 있었던 변화.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셨네요. 그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조금 낮아질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전에 자존감이 없으셨던 분이 아이 키우면서 이게 잘 되니까 자존감이 생기신 분이 있고요. 아이 키우기 전에 사회 속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던 분이고 자신감이 높았던 거죠.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높았는데 아이 키우는 게 안 돼서 본인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자존감이 내려가는 분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나의 일부분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안 좋은 수의 수용하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답글이 없으셔서 요 평가지에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죠. 해가지고 중간 점검을 했는데 오늘 점검을 할 내용이 없나 봅니다. 따로 마치고 해주시면 돼요. 수업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카톡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 카톡에 넣어주신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와 친밀해지고 싶어서 해피타임을 하게 된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감정을 더 잘 인지하게 되었다. 네. 아이 정서를 보려고 했는데 내 정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너무 좋지요. 자, 나머지 계속 카톡에다가 4주간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의 변화를 한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셔야지 지지를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칭찬의 기술 오늘 알려드릴게요. 칭찬. 칭찬을 왜 하고 싶으세요? 칭찬을 언제 하십니까? 그 칭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하고 나면 무슨 변화가 있으신가요? 칭찬 왜 하시나요? 이 질문은 무조건 답변하셔야 됩니다. 칭찬을 왜 하실까요? 곽경애님, 죄송해요. 경애님,
칭찬 왜 해주시나요? 아이에게? 저 지금 안 그래도 채팅에 쓰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신감을 주고, 그다음에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려고 칭찬을 했는데, 사실 수업을 듣고 나서 요새는 내가 너랑 같은 편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칭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칭찬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요새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 엄마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너는 이제 엄마보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칭찬 같진 않지만, 네, 약간 행동 읽어주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음. 그래도 아직은 최고야, 뭐 이런 것도 자주 해요. 최고야. 네, 자퇴해요 하는데 어색해 하신 거 보니까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했나 봅니다. 어, 당연한 거를 칭찬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당연한 걸 칭찬하지 말라고. 그쵸? 네. 자, 고맙습니다. 신유정님, 괜히 화면 키셔가지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칭찬 아이한테 해주실 건가요? 칭찬, 네. 해주실 건가요? 왜 해주고 싶으세요? 칭찬을 해주면 아이의 행동이 강화가 돼서 해줄 것 같아요. 원하시는 강화하고 싶은 행동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그럼 강화하고 싶은 행동이 없을 때 칭찬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할 겁니다인가요? 상황에 따라 생각해보고 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네요. 그죠? 강화하고 싶은 행동이 없어도 할 수도 있네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때 칭찬을 하실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언제 하실 음, 건가요, 칭찬? 음, 아이가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한 행동이 있을 때 칭찬을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한 행동이었을 때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잘한 행동. 음, 뭔가 네, 잘했을 예를 들면 장난감 요새 아이가 그 구멍에 공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 공을 넣었을 때 이도가 구멍에 공을 넣었네? 이렇게 칭찬을 좀 잘했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구멍에 넣었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넣으라고. 계속 넣으라고. 계속 네, 넣으라고 계속 싶은 이유는 뭐세요? 제가 보는 게 좋아서요. 들어갈 때 쾌감이 있으세요? 이게 네. 들어갈 때 쾌감이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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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까지 설명해 주시고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야,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야, 신난다, 야. 아, 잘 넣네. 신난다. 예. 네. 예. 고렇게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예슬님. 예슬님. 예슬님은 오늘 출연하시라 힘드셨으니까 예슬님 옆에 계신 혹시 네. 얘기하실 수 있나요? 네네, 괜찮으실까요? 할 수 있습니다. 싫으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칭찬 많이 받고 자라신 것 같으세요? 음, 아니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칭찬을 받기는 받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네, 어. 있어요. 자, 칭찬받을 기억이 있으신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시고 계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았다.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아직 남아 있으시네요. 네, 그쵸? 어릴 때 충분히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어요. 그거 하나 네, 알아차리시면 좋고. 두 번째,
그래서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칭찬해줘야지 정도세요? 전자인 것 같아요. 많이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의도가 네, 있으시네요. 네, 약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 의도가 다시 한 번 더, 어릴 때 내가 칭찬을 좀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를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네요. 그죠? 네, 네. 생각해 보시면 언제 칭찬을 해 주고 싶으세요? 근데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예를 들면 이럴 때 제 아이에게 칭찬할 겁니다. 음, 네, 저도 방금 전에 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제가 칭찬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뭐 아직은 애가 어리지만 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음. 아니면 뭔가 어쨌든 제가 원하는 모습, 뭔가 이렇게 음. 정리를 잘 본인 거를 한다든지, 음. 음, 뭐 누군가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칭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할 것 자, 같아요. 네.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칭찬이 부모님이 원하는 걸 했는데 내가 칭찬을 못 받아서 억울했나요?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이 따로 있었나요? 음, 받고 싶었던 칭찬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같지 않고 그러면 네. 혹시 칭찬을 더 받고 싶었다라는 데에서 내가 이때쯤에 칭찬을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아서 억울했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음, '이거 잘한 거 아니야? 이거 아빠가 하래서 했는데 이거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냥 넘어가시지? 이거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할 필요 음, 없네.' 이런 기억 있으세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쵸. 좀 일관됩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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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말씀 좀 일관이 돼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똑같이 할 건데 자 지금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가 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칭찬을 받을 거라면 나는 그저 아무 일도 아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만 딱 잘했을 때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음, 어떡해. 큰일 났다. 그죠? 네. 우리 모두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그죠? 네. 네. 음. 예슬님 남편분의 경우는 옛날의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랑 지금 내가 하는 말이랑 너무 일치해요. 일관성이 있어서 사실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웃으셨기 때문에 깨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보통은 뭐냐면 '내가 무슨 칭찬 받고 싶었지?'라고 생각할 때 본인의 부모하고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할 건데 기억도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있는 기억도 좀 정확하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처음 하셨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 칭찬 언제 하고 싶으신가요? 정리를 잘하면 칭찬? 뭐 내가 원하는 거 아빠로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 아이가 하면 칭찬? 아니면 다른 일에도 칭찬? 다른 일에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요? 음, 왜 해 주고 싶으십니까? 본인이 칭찬을 받을 때 좋았던 기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칭찬을 해 줘야 어떤 게 좋아진다라는 인지적인 판단이 있으신 건가요? 음, 뭔가 잘한 행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뭔가 잘한 게 있는데 칭찬을 못 받으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죄송합니다. 뭔가 다시 한 잘한 번요. 게 있는데 칭찬을 안 받으면 아이는 어떤 기분을 느낄 것 같으세요? 실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거짓말쟁이죠. 저 거짓말쟁이.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레고 좋아하세요? 사실 뭐 가지고 놀진 않아서 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서 네. 질문 다시. 되게 좋아하는 놀이나 장난감이나 뭐 행위 있으세요? 지금 취미라든지 뭐라든지. 네, 있습니다. 혹시 뭐 나눠주실 수 있어요? 얘기하실 수 있나요? 뭐 좋아합니다. 사실 뭐 야구 큰 보는 거, 거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실 수도 있고 축구 경기를 보는 거 좋아해요. 축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시죠? 네네. 축구 경기 보는 거 되게 잘하시죠? 네. 네. 되게 잘하는 그 행위를 할 건데 예슬님이 축구 보는 거 너무 잘한다 자기 얘기해 주셔야지 그 행위가 더 강화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되게 잘하는 걸 옆에 사람이 꼭 보상을 해 줘야 TV를 보는 게임이 더 재밌어집니까? 아니요. 아니죠. 본인이 네. 좋아하고 잘하는 건 그냥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만족스럽죠. 네. 칭찬 별로 필요 없겠지요. 네. 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힘드셨죠? 근데 너무 아이, 모든 분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나머지 분들 이 대화 들으시면서 생각이 좀 드셨죠? 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압박 인터뷰 같이 받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해피타임을 잘 만들어 놨다가요. 칭찬을 잘못하셔가지고 아이가 세워놨던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칭찬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칭찬도 가스라이팅의 통제랑 똑같습니다. 내가 칭찬해줘서 너의 행동을 계속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강화할 때 우리의 방향에 제가 다 길잡이가 되어주는 건 뭐죠? 이게 안전한가? 이게 존중적인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 아이의 안전인가? 이 아이의 존중인가? 내 마음의 안전이 아니고 내 마음의 존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의 행동을 강화할지 말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아이의 행동을 자꾸 강화하기 위해서 빵 주고 사탕 주고 미소 주고 물개박수 주고 이거 다 통제하는 거예요. 자, 정도의 차이입니다. 세상 일은 전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서 적당히 하면 이건 지지로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과하면 통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밸런스 잘 맞나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옆에 배우자가 나의 행동에다 딴지를 걸면 감사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볼 기회를 주니까. 네. 나를 지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좀 걸어주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얘기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제가 100% 아이를 키우는데 정서 조절이 다 잘 되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저도 화가 나고요. 실수해서 뒤돌아서 후속 조치 많이 합니다. 엄마가 아까 그거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얘기 많이 한다고요. 근데 저는 언제나 다행이다 생각하는 건 95%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참 안심을 시켜줍니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막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실수하는 걸 우리 아이도 봐서 얘가 실수할 때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지 않고 이런 걸 하지 않겠구나. 너무 좋아요. 엄마가 좀 정상적으로 조금 모자라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제 생각에 의식적으로는 제가 99%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무의식적으로 못한 때도 있을 것 같아서 5% 뺍니다. 후속 조치는 언제나 했던 것 같아요. 사과를 했거나 민타임을 했거나 아까 내가 조금 너무 너무 감정이 너무 넘어졌지 엄마가 엄마도 배우는 중이다 엄마도 노력한다 근데 엄마도 실수하네 이런 후속 조치 계속했어요. 자, 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서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아이가 하필 얘도 정서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제 목소리 올라가죠. 저도 올라갑니다. 민타임을 하고 있고 막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남편이 알려줘요.
이 뒤에서. 그럼 그 순간은 욱해요. 왜냐면 순간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걸 저 양반이 봐버렸네. 면이 안 서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인드풀니스 작업을 하면서 내가 왜 그 마음이 들었나 막 생각하고 이러니까 저 남자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걸 알려줘서 다행이다라고까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일어난 걸 내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 적을 두고 대치되고 나를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잘하는 척 노력하고 남편 앞에서 면을 세워야 되니까 잘하는 척 거짓말하고 맨날 잘하는 척하고 내가 실수했는데도 아이를 제물 삼아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이가 잘못한 거다라고 아이를 탓하고 있고 그래서 내 위치를 세우고 있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를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해소를 시키고 나면 괜찮아요. 고백하는 것도 괜찮고 나도 실수한다 얘기도 쉽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완벽하게 있는 거죠. 제가.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허물이 드러나도 뭐 그렇게 별로 부끄럽거나 막 숨기려고 애쓰거나 방어기제를 막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밸런스 깨지는 걸 저 양반이 표시해 줬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좀 높은 경지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건 압니다. 말은 쉽지만 그 순간이 되면 그렇게 높은 경지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높은 경지로 가고 나면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사가 편해집니다. 그 누가 나를 지적해도 별로 뭐 그렇지 않아요. 높은 경지로는 한번 올라가 보고 볼 일입니다. 굉장히 사는 게 편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칭찬은요. 뭐 요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 언어들에 별로 이렇게 제약받지 마세요. 이거를 다 풀어 드릴 거니까. 강화 기술의 하나긴 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행위라서 사회적 강화 기술입니다. 그죠? 사회성을 기반한 거예요. 스스로가 나한테 칭찬하고 나한테 칭찬하고 이것도 사회성이에요. 왜냐면 내가 나랑 맺는 관계성이니까. 사회적 강화 기술이야. 둘째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거죠. 잘했네라는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한테 칭찬을 하면 우리는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얘가 뭘 했는지 관찰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와 전두피질이 발달이 되고 있어요. 상호작용을 했으니까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고 하니까요. 세 번째, 특정 행동.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 행동의 시작을 위해서 칭찬을 하고 강화를 위해서 칭찬을 씁니다.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뭘 좀 안 하는데 하기 위해서 막 칭찬해보고 그다음에 한 번 했는데 그걸 더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고 합니다. 동기부여 때문에 해요. 맞아요. 네 번째를 되게 중요하게 제가 빨간색 해놨죠. 감사랑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잘하십니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아이고 착한 아이네 칭찬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가 무슨 행동을 잘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가 훨씬 대부분이에요. 감사나 존경. 너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감사는 또 조금 있죠. 그죠? 나한테 준 게 있으니까. 그죠? 이게 자꾸 너무 좀 조건적이다. 그죠?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텅 빈 칭찬도 날리죠. 마음이 없어도 칭찬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 한번 좋게 해보려고. 그다음에 자신감 지지하려고. 너 잘하네 그거. 넌 잘하는 게 있어. 뭐 이렇게 가치감을 주려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독이 되는 때가 있어서 그래요. 자, 내가 하는 칭찬의 형태가 혹은 내가 칭찬으로 쓰는 어떤 도구들이나 활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주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주는 분도 있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주는 분도 있고 뭐 방청소 면제권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칭찬에 쓰는 경우들이 중독이 되어도 좋은 것들을 지금 주고 계신가? 아이스크림을 줬다면 아이스크림을 계속 많이 줘서 이가 썩어도 되나?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중독돼도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존감이나 동기부여가 지속 가능한가?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근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쪽으로 통계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속 평가를 주기 때문에
나 자체로서 수용받는 것보다는 달라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칭찬이 들어오면, 내가 안 하면 칭찬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과정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되죠. 해피타임을 하시면 다행인데 아이주도 놀이는 없고 칭찬만 즐비하면 얘는 자존감은 없어요. 그리고 동기부여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계속 지속성을 주는 건 내적인 강화 요인으로만 된다는 게 연구 결과잖아요. 내적인 요인이라는 건 내가 그게 되게 즐겁다. 이게 가장 지속 가능한 건데 이게 아니잖아. 내가 즐거워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것들의 칭찬을 자꾸 받으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 행동이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걸 하면 엄마가 물개 박수를 쳐주는데 나는 그거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은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해당 목적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책을 읽는데 재밌었어요. 책은 읽는 게 재밌어야 계속 읽을 건데 책을 읽을 때마다 칭찬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칭찬을 안 받으면 책을 읽기가 싫어. 뭐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내용만 있고요. 뭐 작가 이름, 뭐 어느 책에서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 댁 옆에 아이들이 맨날 와서 떠드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한테 떠들 때마다 돈을 줬어요. 10,000원씩. 다음날 와서 떠들 때 9,000원 줬어요. 그다음 날 와서 떠들 때 8,000원 줬어요. 그러다가 다 1,000원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떠들면 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에이 인제 돈 없네. 딴 데 가서 놀아야지." 하고 떠드는 걸 그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거죠. 원하는 행동에 돈을 걸어 놨더니 돈이 사라지니까 원하는 행동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즐거워서 수다를 떨었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 있는 칭찬의 행위나 도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칭찬이 지속 가능한가? 중독이 되어도 좋은가? 그다음에 정말 원래 하던 행동을 본질적인 그 목적,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거,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거,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하는 거, 그걸 왜 하려고 했더라?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나 이겁니다.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칭찬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자존감 형성에 좋아요. 아, 내가 뭔가를 좀 잘하는 사람이네? 나 좀 괜찮은데? 이 느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동기부여하는데 칭찬을 받으면 계속 그거, 해볼 만한데? 괜찮은데 기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칭찬을 하긴 해야 돼요. 자, 근데 자존감 형성과 동기부여의 핵심은 칭찬이라는 행위가 도구인 거고요. 원래 칭찬의 핵심이 있어요. 자존감 형성을 하는데 진짜 좋은 것, 동기부여에 진짜 좋은 건 여러분들이 생중계와 해피타임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나실 건데 바로 관심만 주면 자존감은 올라가고 관심을 보여주면 동기부의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관심을 주는 행위를 하시면 돼요. 관심만 아이가 확인하면 칭찬, 물개박수, 잘하네, 최고야 그런 말들, 중독적이고 통제를 당하는 그런 말들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칭찬 대신에 나는 관심을 계속 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나의 관심을 말과 행동으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되고요. 상대방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의 칭찬, 단어를 쓰셔야 되고 관심의 칭찬을 보이는 행동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말은 결론적으로 요거 좀 이따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평가어를 자제하셔야 되고요. 생중계 배우신 거. 지금 이때까지 배우신 거 계속 연결입니다. 생중계로 말을 하시면 됩니다. 너 그림 그렸네? 야, 축구해? 축구공? 축구공으로 얘가 보니까 돌려차기를 2바퀴를 했어요. 2바퀴 돌려차기 하네?
이거면 돼요. 그리고 그냥 오, 이 정도면 돼요. 잘하네, 멋지네, 최고네 이런 거 이제 평가 오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가 뭘 했다. 그거만 보여주시고 미미에서 미소. 이 아이가 한 행동. 축구 2바퀴 돌렸네? 하고 미소 딱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관심이 가고 미소로써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굳이 잘했네, 최고야, 멋져 이거 듣기 시작하면 엄마 최고 몇 점 말고 더 없어? 계속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런 거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행동. 행동에서 바로 금방 말씀드렸죠. 어떤 행동한다? 생중계해서 아이의 관심을 알아낸 뒤에 그거에 맞는 행동, 미소를 주시는 건데요. 사회적 강화물이라고 연구에서는 쓰는 단어입니다. 사회성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자존감과 동기부여를 올리는 건 사회성을 강화시키는 걸로 해야 한다. 이게 중독이 되어도 상관이 없더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적 강화물은 뭐냐? 미소, 터치, 요겁니다. 이거 뭐예요? 보스 베이비. 보스 베이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계속 받아도 중독적이지 않고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호르몬이 저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우셨던 거 그거 외에 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이제 좀 빼셔야 되죠? 잘하네, 최고야 이런 건 아니에요. 잘하네는 괜찮아요. 그냥 뭐가 잘 넘어갔다니까. 잘하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최고야, 멋져, 오, 세상 최고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평가는 그만하시고 아이가 했던 행동에 나의 사회적 강화물, 미소, 터치 이런 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칭찬의 말은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생중계 하시는 거죠. 야, 너가 했던 행동을 얘기해서 관심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미소와 보스 베이비를 해주시면 이게 칭찬인 겁니다. 그래서 나랑 관계도 좋아지고 그게 좋아야 돼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엄마 미소가 너무 좋아서 나 이 일해.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돈을 주면 나 일을 해.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엄마, 나 이거 하면 텔레비전 보게 해줘. 그럼 나 할 거야.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뭘 하냐면 텔레비전은 몸에 안 좋아. 많이 보면. 근데 엄마 옛날에 그거 선물로 나한테 왜 줬어? 너가 그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하면 이거 할까 봐 줬지. 나한테 안 좋은 걸 준 거야, 엄마는? 엄마는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중독되어도 괜찮은 걸 보상으로 주셔야 돼요. 중독되어도 괜찮은 건 사회적 강화물, 칭찬, 미소, 관심, 웃음, 격려, 응원, 뭐 믿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만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여야 하고 그다음 적절한 타이밍에 잘 전달이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시간에 연습할 건데 결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생중계할 때 과정에 대한 거를 자꾸 집중해서 관심 보여주셔야 돼요. 너가 골을 5개나 넣은 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아까 골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데 옆으로 가서 네가 그걸 착 제껴가지고 넣더라? 과정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이 공을 넣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공을 넣는 행위를 계속하게 해서 몸의 발달, 신체 발달을 높여서 두뇌 발달을 올리고 싶은데 얘가 어느 날은 아이고 옛날에는 공 5개 꼬리 넣는 거 너무 쉬웠는데 우리 엄마 5개 넣으면 물개박수 해줬는데 이제 3개밖에 안 하니까 얘가 불안해서 얘가 뭐 하냐면 공놀이 재미없어? 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3개밖에 못 넣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공을 넣는 놀이를 결과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뭘 해야 돼요? 공을 넣는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결과 골을 5개를 넣어서 엄마 기쁘지? 그러면 그냥 반문하세요. 너는 그래서 기쁘니? 골 5개 넣어서 기뻐? 질문에 질문을 답하시고 나는 너는 그게 기뻐? 알았어. 얘의 감정은 존중하시고 너는 그게 기뻐? 알았어. 그런 거 기뻐하지 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런 걸 가르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 감정 존중하시고 너는 5개 넣어서 기뻐? 근데 난 지금 뭘 넣어줘야 돼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 엄마는 그거보다는 아까 들어가는 모습이 야, 이게 멋지더라. 이게 완전 절묘하게 들어가더라고. 혹은 야, 너 0점밖에 안 되고 상대 팀이 10골인데도 너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 뛰어다니고 막 공 누르고 노력하대. 야, 나는 진짜 어떻게 그 힘이 나나 싶더라. 이렇게 계속 과정에 머물러 있어야 이 아이가 이걸 계속 합니다. 과정에 머물러서 얘의 관심을 계속 그쪽으로 집어넣어 주셔야지 이 아이가 이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요 정도만 들으시고 이번 주 과제는요. 내가 아이에게 칭찬하는 거 레이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칭찬,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아셔야 돼요. 나 평가어 되게 많이 쓰네. 혹은 나 결과에 같이 물개박수 치네. 요런 거 확인해 보시고 아이에게 애가 말을 안 해도 칭찬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이러고 싶을 거고 잠을 너무 잘 자서 좋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말을 못해도 그 순간에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잠을 자는 과정을 얘기하고 이 아이의 행동,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셔서 그 과정에다가 나의 사회적 강화물. 그래서 너무 좋네. 미소와 미러링 너무 좋네 해주시고 보스베비 너무 좋네. 꼭꼭 계속 씹어 먹어서 꼭꼭 씹어 먹어서 잘 씹어 먹었네. 이렇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이해되셨죠? 꼬맹이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 없는 분은 이제 연인 만나시거나 배우자에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발 지금 배우시는 거 배우자에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하십시오. 네. 그래야 배우자분의 자존감을 높여서 배우자분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던지거나 막 그런 거 안 하죠. 그리고 배우자분께 동기부여시키고 싶은 여러분의 그 특정 강화 행동이 있잖아요. 어른도 못하면 애들은 더 못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더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사람도 설득 못하면 나하고 인지 수준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독재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쉬우실 겁니다. 인지 수준이 안 맞으면 설득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에게 지금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나? 내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나?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전달을 하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예를 들면 이거 집이 너무 깨끗해서 좋네 이건 결과잖아요. 집을 청소를 어떻게 했을 때 과정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 화장실은 그냥 물이 이렇게 있고 야 화장실 변기 그걸 이렇게 손으로 넣는 거야? 어떻게 씻는 거야? 나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 그걸 손을 넣는다고?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손을 어떻게 넣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집이 깨끗해서 좋다. 결과로만 얘기하면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분이 나중에 집 청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서로에게 칭찬하시는 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끌 건데 화면을 끄는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어? 네. 오케이. 자, 1시간 반은 너무 짧다.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딱 2시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밤에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오늘 또 10분 초과했습니다. 그냥 상습범으로 그냥 남으려고 합니다. 그냥 돌을 던지십시오. 아주 죄송하고요. 칭찬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잘 만드셨는 민타임이랑 해피타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칭찬이라서 칭찬 때문에 사실은 제가 4주에 하던 걸 6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정확히 해드리고 싶어서 심리치료실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칭찬의 경우들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도 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번에 몸놀이 할 때 매일매일 인증받았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정말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나는 말을 이렇게 해봤고 행동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걸 계속 주셔야 이게 포스트잇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이럴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저럴 때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서로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칭찬의 경우는 무조건 상상하셨을 때도 적어주시고 진짜 일어난 일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내 아이를 어떻게 칭찬할까? 이거를 목표로 삼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러면 민타임이랑 해피타임은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시는 건 하는 거고 이번 주 연습은 칭찬에 집중하시는 게 이번 주에
할 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무한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선순위 정하죠. 이번 주 우선순위는 칭찬에 대해서 레이더 높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민타임, 해피타임은 기억나는 대로 대충만 하시면 돼요. 6주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서명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서로 그 예수님 때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재웅님께도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계속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차에 언어피타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주를 더 제가 얻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제가 얻어냈기 때문에 그때 언어피타임 더 쭉 풀어가도록 하는데 마음을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버려진 인형 오늘 인형 좀 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 내가 2주 전에는 너 맨날 안아주고 얘기한다 했는데 나노 또 버렸네. 네, 예수님 댁에 지금 인형이 있죠, 그죠? 잊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잊지 않아서 그 아이가 되게 자존감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우, 나는 관심 받는 존재네. 자존감이 올라갔을 겁니다. 자, 지금 잃어버렸던 그 인형 찾으셔서 안아주시고 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악어도 잘 자. 안녕.